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A1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지원담 학연교사 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 A1의 주제는 자치와 민주의 교육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본 섹션에서는 자치와 민주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섹션을 통해 자치와 민주의 교육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분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중학교 김명순 교장선생님, 인천계산초등학교 김진규 교장선생님, 인천광역시 학교지원단 이강국 장학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에는 몇 분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재 온라인에도 몇 분의 참가자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도 채팅창에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 온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총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제를 20분씩 듣고 참석자와 발제자들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후에 종합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때는 어느 분에게 하는 질문인지를 함께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섹션 자료집은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김명순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명순 교장 선생님께서는 조직진단 워크북 행복한 학교 문화 한 걸음 더 등을 제작하시고 중등교사 대상 학교 교직 진단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십니다. 오늘 김명순 교장 선생님께서는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 공동체에서 그 리더십을 혼자서 이끌어갈 수 없는 지금 현실적인 그 학교 분위기와 그리고 교장, 교감, 관리자가 이끌어가는 학교로서는 지금은 어렵겠다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함께 가는 팀 리더십으로 학교를 좀 갖고 가보자 하는 작년부터 그런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보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심으로 왜 이게 필요한지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고 사례를 또 듣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팀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그 학교 조직을 제대로 진단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리더들의 성향도 분석을 해보고 그것의 조합에서 어떻게 팀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 조직 진단 이런 툴들을 좀 적용해보는 훈련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반응이 좀 좋았고요. 올해 교감 선생님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반응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림을 보시면 다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빨리 회귀돼 버려서 혁신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걸 좀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획일적인 기준으로 교육하는 것도 문제지만 평가하고 줄 세우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림인데요. 되게 좀 저는 와닿았어요. 교사일 때. 옛날에는 애가 공부 못하면 학부모님들이 애한테 너 이렇게 공부 못해 하고 혼을 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을 혼을 내요. 우리 애 점수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교사들이 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 혁신교육 하면서 자꾸 그런 각자의 아이들 그리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가치관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극단적으로 이걸 분류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이것을 함께 조화롭게 그 경계를 없애고 양쪽 다가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것들을 합을 맞춰주는 이런 공동체는 이런 학교 교육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항상 우리한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라서요. 지금 저기 있는 게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잃는 게 있어요. 줄 세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띄워줄 수가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들 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문제 인식을 같이 해야 이걸 고쳐나가는 어떤 그 출발점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교육과정 자율성을 준다고는 하지만 막상 저희 학교가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을 함께 찾아내고 교육과정을 짜는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우리 교육과정 새로 만들어 볼까 했더니 그전에는 내내 왜 자율성이 없다고 막 화를 내던 선생님들이 우리 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그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을 짜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학교만의 특성에 맞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 많이 걸어왔거든요. 그렇게 걸어오게 된 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팀 리더십에서 그 발현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지만 항상 현실 탓하고 형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키워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고 그 놓치게 되면 이 아이는 평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능동적 리더십, 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8개인가요? 8개의 그 질문 중에 우리 학교는 몇 개의 질문 정도의 답을 예스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절반 정도 되면 평균 이상의 학교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룹한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본인한테도 나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이 넘으면 굉장히 좋은 학교 공동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조직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는 관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관리자도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편하게 해주시는 교장 선생님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차라리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하게 이끌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 그 두 가지도 정답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으로 일하는 것에 관한 책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저기 독서과 실험 때문에 이 책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성원 중에 독서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잘 되는 조직은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들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실험을 한 미국에서 실험을 한 이 실험을 보면 공동체가 아주 잘 되고 협업이 잘 되는 그 구성원들은 다 꿀사가들이 있겠죠. 그런데
잘 되고 있는 조직에다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 독사가 저크와 슬래커와 다우너 같은 사람을 하나씩 심어봤대요. 너무 잘 되고 있는 아주 그 회사 조직이나 이런 조직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쉽게 조직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걸 왜 해야 돼? 하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에 금방 능률이 40% 이상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 내에, 우리 학교가 지금 어려움이 처한다면 우리 학교 내에 독사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건 독사가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한 실험인데 그 중에 몇 개의 조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걸 극복한 조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구성원 중에 리더든 구성원이든 유연하게 이 사람이 독사가 노릇을 해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너처럼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서 끌려 내려가지 않는 그런 힘들이 있는 구성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있는 그룹은 이제 팀 자체가 동력 상실하지 않고 계속 성과를 내는 팀이었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안전이라는 키포인트거든요. 우리 그룹 내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제안을 해도,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제안을 해도 묵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 그런 안전성이죠. 물리적 안전성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그래서 서로 토론이 되려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떡하지? 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순간 우리 입을 다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 진단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취약생의 고리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가는 이제 비전을 공동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따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어떤 팀이든 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하고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는 합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통의 학교들이 이런 그 학교의 비전 세우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해도 사실은 국가가 교육과정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 교과를 열심히 가르치고 하면 좋은 학교, 무난한 학교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는 학교와 안 되는 학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도 강조드렸죠. 안전하다는 느낌 속에서 활발하게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팀, 그리고 이 팀 리더십, 우리 이 팀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의 가장 그 정당한 이유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 지성이죠. 1+1이 2가 아니고 3이고 100이고 될 수 있는 이런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팀의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책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두려움 없는 조직도 강조하고 있는 게 안전성이거든요. 저기 테네리페 공항 사태랑 허데슨강의 기적이랑 이 사례는 항공기 기장 부기장이 서로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기장이 묵살하고 500몇 명이 죽었죠, 사고가 나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기장 부기장이 부기장이 한 이야기를 듣고 기장이 발빠르게 그걸 대응하면서 한 명도 안 죽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이 조직, 그런 것이 안전성이겠죠. 예,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좀 내 편도 제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창의력 이런 게 아예 안 나옵니다. 개실험에서 공포를 인지한 어떤 강아지는 그 위에 두뇌 활동을 아예 안 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조직 진단 이야기를 좀 사례로 들어보실 건데, 이제 리더 인간관계론이나 이런 데서 리더 특성 이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한 이론들도 저희들이 좀 보고, 뭐 각 대학마다 리더 그리고 조직의 특성, 리더의 특성들을 보고 밝혀놓은 연구들이 아주 많은데 결론은
그 본인의 성향과 집단의 성향과 구성원들의 성향에 맞는 그런 상황적 리더십, 상황에 맞는 리더십, 특성에 맞는 리더십으로 팀 리더십을 구축해 가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안정감을 가진 조직이 성과를 많이 낸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팀 리더십을 실제로 구축할 때 전제가 돼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팀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팀 리더십,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I 리더십에서 위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위 리더십, 팀 리더십인데 선생님들은 굉장한 리더십을 평소에 교실에 가면 발휘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 교무 조직에서는 본인의 맡은 업무라든가 역할이라든가에 굉장히 국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공동체적인 어떤 이슈와 문제에서 함께하지를 못하고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집단 지성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이 팀 리더십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 그 근거들입니다. 요체는 사적 논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그런 감각, 공공성 이런 관점으로 리더십을 바라보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동암중학교는 이제 오늘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2년 전에 학교 비전을 굉장히 대토론을 2번 하면서 그 학교 비전을 세우는 일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 전에도 워크숍에서 항상 비전 정립을 다시 하고 교육과정을 학년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을 짜면서 유기적으로 짰는데 그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공유 비전을 찾는 워크숍을 저희가 수학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동암중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뭐 행복비움학교니까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겠지만 생태적인 삶을 사는 아이들로 키우자라는 이 합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비전을 세워놓은 것에 맞춰서 각 교과와 학년이 학년 교육과정을 짜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체험학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학교 비전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비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세우고 아무리 협업을 하고 많은 사건들을 만들고 해도 사업을 만들어도 나중에 보면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 그 아이들은 백화점식으로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뭘 한 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문제, 이거 팀 리더십에도 중요한데 갈등을 부정하지 말아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안전성하고 관련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 저희 동암중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다시 협의를 하자 하면 문제 해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핵심을 바라보기 어렵고 네가 틀렸잖아라고 하면 그분이 상처를 받으니까 다시 한번 모여보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갈등이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해결 꼭 바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권한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 다양한 학년과 부서들이 있는데 아예 일임을 해줘야 돼요. 사업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저희는 학년에서 교육과정을 별도로 짜거든요. 체험학습이랑 모든 교과 교육과정이 학년 중심 짜여 있어서 학년끼리 다 모여서 협업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혹시 여기 교장선생님이 계신다면 인파워먼트를 하셨으면 절대 관여를 안 하셔야 된다는 것. 해놓고 야 그거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말하는 순간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들에게 맡겨보고 그들이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역점 사업으로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교사가 학습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걸 업무로 받아들이는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교사 학습 공동체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발적인 학습체거든요. 근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하나의 업무로 받아들이시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이것의 제가 혹시 그거 수업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담을 선생님들이 안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 학습 조직이야말로 우리가 학교를 교사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학교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바꿔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직 진단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쪼개져 있지. 네. 저는 이제 교사일 때하고 교장이 됐을 때 시야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꼭 경험을 해야만 시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자리에서만 목소리를 내니까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뭐 사형수의 마음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살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적인 그룹인 우리 교사들은 충분히 교사의 위치에서도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항상 공동체와 협업을 하면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그 팀 리더십을 구축하는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뭘 하고 마무리할 거냐면요. 저희가 인천시 혁신교육과랑 학교혁신과랑 작년에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리더십이 그냥 훌륭한 좋은 교장이 되어야 해 하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팀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툴들을 몇 개 뽑아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작년 올 여름 봄에 혁신학교 선생님들과 한번 하고 2차로 일반 학교 선생님들과 한번 하고 최근에 교감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학교마다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이거 워크북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워크북으로 만들어놔서 학교마다 다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거든요. 일단 나 자신을 진단하는 건 내가 어떤 리더인지 먼저 알게 하는 이 진단 툴이 2개가 있고요. 몇 개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라는 조직을 진단하는 이런 단계로 워크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나 진단하는 샘플이에요. 이 상황 리더십인데요. 내가 학교에서 일하기 너무 힘든 사람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쭉 문항이 더 있는데 잘라놨어요. 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척도안을 놓고 봤더니 나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기법입니다. 그 나 자신의 속성과 상황에 맞게 그 리더의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자기 진단 척도고요. 이거 다 공유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도 자기 진단하는 툴이에요. 자기 성격 유형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동사를 즉흥적으로 여기 있는 표현된 단어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척도안을 4, 3, 2, 1로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통계를 내면 내가 이런 사람인지 바로 나온대요. 나는 사교형인 사람이구나. 나는 안정형이구나. 나는 주도형이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리더적 성향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모든 교사들끼리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 조직에 막 주도형인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막 맨날 시끄럽겠죠.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업무도 분장을 해보고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자기 진단 이렇게 툴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도형인 사람, 사교형인 사람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안정형인 사람, 신중형인 사람. 안정형인 사람만 많이 있으면 절대 혁신을 안 해요.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조직 진단하는 툴도 제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표와 비전 이렇게 통계를 내서 애니어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에는 특별히 약한 지점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동체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작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IPA는 원래 이제 일반 회사에서 광고 마케팅에 쓰이는 기법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실행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엇갈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조금 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한 15개 분야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목표에 맞게 툴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5점 척도로 주면 저기 있는 1사분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도도 높고 실행도도 높은 거니까 이걸 열심히 살려야겠다 하는 워크샵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갖고 공동체와 함께 토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문화 진단에 관한 것들, 회의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런 툴들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20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바빠서 얘기했는데, 지금 조직 진단이라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조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문제를 같이 협업해서 팀으로 학교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우리가 미래의 학교로 무사히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간단히 발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순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김명순 교장 선생님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 경험들이 또 개인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파견교사고 학교에서 계속 사실은 학교의 꽃은 담임이다라는 말을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서 담임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 때 발언도 하고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것이 조금 다른 방향이었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부장교사 자리를 하게 된 다음에 제 의견을 얘기했을 때는 관리자분들께서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수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평교사일 때와 부장교사일 때 내 말의 무게가 말로 인정되는 경험을 해봤던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꼭 부장교사의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 안에서 모두가 같은 n분의 1의 발언권을 학교 내에서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의 주체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김명순 교장 선생님께서 조직진단 워크숍 워크시트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많은 또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은 종합토론 시간에 다른 분들하고 다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진규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진수 교장 선생님께서는 조직진단 워크북 개발과 학교 조직진단 연수 강사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오늘 김진규 교장 선생님께서는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최고의 팀 되기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인천 계산초등학교 교장 김진규입니다. 저희 학교 그 모습입니다. 학교 이쁘죠? 예. 이런 이쁜 학교에서도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파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조직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 구석에 한쪽에 아주 예쁜 꽃 하나가 피어 있는데 전체를 보고 있으면 그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학교 조직진단 그리고 최고 성과를 창출하는 최고의 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위해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직진단 전에 가장 우선 최우선 해야 될 거는 이 존엄과 환대입니다. 서로 우리가 존엄하고 서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환대를 하고 있는가? 새로운 학교 가셨을 때 환대 많이 받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 학교에 새롭게 왔을 때 아이들도 새롭게 왔을 때 우리는 환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존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이 심리적 안정감은 조직 진단 전에 꼭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예. 정서적 소통이 있고 업무적 소통이 있고 가치적 소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가, 탑다운으로 되는가, 바텀업으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죠. 근데 저는 교장인데 교장의 위치에서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탑다운의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통이 되면 이게 같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나 혼자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라떼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경험은. 그렇지만 그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그 소중한 그 경험의 그 모습들이 유산으로 우리 교육에 남아 있는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남게 해주는 것이 이 조직 진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조직 진단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제초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삶의 배움, 공공성 회복, 혁신 미래 교육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혁신 3.0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인 혁신 교육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 평가에 의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오늘 이후로 모든 학교들에서 이것들이 실행이 되고 혁신 교육이 인천에 확 일어나서 학생 성공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진단 좀 해야 될 준비는 우리 학교 교직원은 어떤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그다음에 진단 설문에 솔직하게 응할까? 솔직하게 응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단 문항은 어떤 걸 할까? 진단은 늘 두려움이 앞서죠, 그렇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한 업무 정상화 종합교육 저기 한 것도 보면 학교에 꼭 맨 밑에 최하점을 계속 찍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굴까라고 계속 악당을 찾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누구던가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계속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이것들을 해야지. 야, 조직 진단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 바로 시작하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인천 혁신교육에서 팀리스 조직 진단으로 리더십을 조직 진단으로 가기 위해서 구성원에 제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께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조직이 이런 힘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분만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팀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거에 네 하신 거죠? 개인의 가치를 조직의 가치와 일치시키고 있는가? 아까 김명승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비전과 공유 비전 이것들이 같이 갈 수 있게 조직의 애착을 느끼며 헌신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다 애착이 있죠. 예,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는 거죠. 애착이 없으면 불평 불만도 없어요. 그렇죠. 애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우는 거죠.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는다는 거죠. OECD에서 제가 이걸 왜 여기다 갖다가 갑자기 집어넣냐면 우리가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의 그 네 가지를 창의적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 공동체, 윤리적 생활 공동체, 민주적 학교 공동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OECD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놨어요. OECD에서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문제적 접근을 보면 마지막에 세 가지 가치를 얘기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 다음에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고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 세 가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학교 조직 진단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서 그 세 가지가 능동적 학습을 통한 깊이 있는 사고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한번 보는 거죠. 명령 및 지시, 단독 결정. 이것 때문에 개망하는 이것 때문에 많이 망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망해요. 명령 및 지시. 그렇죠? 일방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이 달라도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훈계 마찬가지죠. 실책도 마찬가지고.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온 교육이에요. 학교라는 곳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모습들이 이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오셔서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학교에서 좀 전문적인 분이 와서 해결을 해요. 다른 학교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오셔서 우리 학교 문제를 와서 우리 계산초등학교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요? 고개를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구성원들이 조직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고 여겨야 하고 그렇게 믿고 모든 리더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리더들은.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순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좀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자.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면 자발성도 증진되고 높은 성취감도 되고, 그렇죠? 아까 인파워먼트 얘기하셨는데 권한 부여도 하고. 이래서 다양하게 학교의 조직들을 부흥시켜 나가자. 그 결과는 뭐예요? 학생들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리더십 아까 김명승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 허용하자. 우리 학교에서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뭐 실패는 없다라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인정되고 있나요? 아까 허드슨 강의 기적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인정되고 있나요? 인천교육청에서는 인정되고 있나요? 인정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수하면 그냥 바로 아웃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가요? 근데 그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시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패를 했다는 건 새로운 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줬다라는 얘기죠. 조직 진단은 그런 힘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안에 학습을 제도화하는 것이 첨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요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적 숙련입니다. 가장 높은 숙련이 무의식의 유능력이래요. 의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망합니다. 슬퍼요. 그래서 첫 번째 디스크 검사를 해요. 그 나를 알기 위해서. 자, 아까 보여주셨죠?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만으로 만든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아까 아들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양인, 소음인, 뭐 태양인, 태음인 이거 그렇죠? 슈타이너도 뭐 담즙질, 점액질 뭐 이런 그런 그래서 인간을 4가지 기질로 보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주도형에다가 사자 넣고 독수리 넣고 카멜레온 넣고 거북이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 하셔요. 너 사자야? 난 거북이야. 그 사자와 거북이가 둘이서 만나면 저 거북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 2학년을 땅마을, 3, 4학년을 산마을,
5, 6학년은 하늘마을이라 해가지고 스몰 스쿨제를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팀별로 주도형이 누구고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사자인데 저 사람 앞에서는 쉽게 크게 얘기했다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봐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비전을 세워요. 그래서 2022학년도 계산초등학교에서 나 땡땡땡은 뭐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정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모델에서는 뭐를 넘었으냐면 개인주의, 보신주의를 넘어서 구성원 모두에 대한 신뢰가 갖고 정기적인 정신 모델로 관리를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왜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리더십도 해요. 아까 보셨으니까 이제 그 LPC 척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 비전은 개인 비전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 나누는 그 좋은 말 다 써놨어요. 이렇게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도 20분이어서 그래서 공유 비전 우리 학교 비전을 세웁니다. 세우고 교육목표 밑에 세워요. 밑에도 또 여러 가지 글씨 많이 우리 교무부장이 고생해가지고 많이 만들고 같이 얘기한 겁니다.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요. 나 땡땡땡은 눈치 보지 않고 대충 과감하게 업무와 학년 일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도 교장실 한쪽에다 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개인의 비전을 이루어줘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공유 비전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개인의 비전을 세우고 옆에 끝부분의 사진을 보면 삶에서 실천으로 가는 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팀들의 비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팀학습을 해요. 팀학습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초등학교에서 그 이후에 월 1회 꼭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컨퍼런스 의사들만 하란 법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인 집단이 계산초등학교여서 그래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컨퍼런스를 하고 선생님들이 쉼과 여유가 있어야지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니까 거기 새로운 생각에 맞게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좀 쉬어야죠. 그래서 누워서 쉴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같이 좀 럭셔리하게 지금 회의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같이 열고 딴 때는 또 학생들 배움터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1년 반입니다. 한 달 만에 디스크하고 LPC하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싫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천천히 하나하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승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서 팀 리더십 IPA 진단을 해요. 그래서 쭉 점수 각 분야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체크했어요. 이런 거 보면 계산초등학교는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서 또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충 찍은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딱 찍어보면 여기 우리 학교는 네트워크 쪽으로 조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반대로 공유의 리더십 부분은 조금 줄여도 되겠구나.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도 있지만 뭐 하나를 좀 더 줄여서 전체 균형감 있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혁신학교 그 비전도는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기 1년차 저희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조직진단 워크북의 끝쪽에 보면 요거 진단하는 도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런 거 갖고선 이렇게 분석하고 진단을 합니다.
학교마다의 혁신과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성찰협의회를 통한 재생과 시스템 조직화를 위해서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핵심 키워드 다 뽑아줬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PPT 달라 그러면 돼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네. 갖다 그냥 쓰세요. 저작권 없습니다. 민주적 운영체제 진단과 분석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진짜 결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계산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잘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평가를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5점에다 다 갖다 넣는 경향성도 있어요. 예전에 학교 평가에서 많이 굉장히 좀 아픔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갖고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강점, 약점, 원인 분석을 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적어서 합니다. 이 개선 아이디어에서 이때 나온 것이 이게 2020년도, 21년도에 한 건데 개선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월 컨퍼런스 정례와 고정적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을 하는 거죠. 윤리적 생활 공동체에는 존중과 배려, 일상적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생활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진단과 분석에서 거의 뭐 우리 학교 내용과 같다라고 봤을 때 우리 학교의 강점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존엄과 환대의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약점은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협력 및 생태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유관기관의 체험 학습 학부모 협력성 증대를 개선 아이디어로 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과 진단, 전문적 학습 공동체 분석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저희는 월 2회를 하는데 1회는 외부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땅마을, 산마을, 하늘마을 해서 학교별로 외부로 나가서 해요. 왜 외부로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학교를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 학교를 바라볼 때 그것을 또 더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는 전체가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의적 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을 교육국들이 함께 처해 새로운 배움을 조직하고 총체적인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교육 과정 분석과 진단에서는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번 10월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진행한 거 여기 사진으로 다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우리 산마을에서는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교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땅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산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고 하늘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검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아까 얘기해서 이제 개선까지 나오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근데 2022학년도에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뽑아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양산 8km를 학생들이 옛날 소풍 하듯이 걸어서 가가지고 그쪽에서 학부모들이 보물찾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보물을 찾는 애보다 숨기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돼요. 밑에 그 흙놀이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간혁신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공간혁신으로 학교 공간도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텃밭도 만들고 아이들이 텃밭 상자 직접 만들어서 심고 가꾸고 걷어들이고 지금은 밀과 보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거 옮겨 심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러면서
그래서 밀과 보리가 뭔지 알아니까 몰라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진단을 하며 팀 리더십을 키우고 그것이 교실 리더십이 되고 학생 성공 시대를 이루자. 예. 인천교육에서 얘기하는 조직 진단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수에 주의하셔야 돼요. 다수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로 뭐를 하자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생한 개인의 사례에 주의하자. 특히 라떼에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 라떼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서 그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 노하우를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악당 찾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망합니다. 그리고 다급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조직진단 요거 하니까 좋더라 해가지고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안에 조직진단 다 끝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1년, 2년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고 그리고 참여하고 거기에 학생도 같이 참여시키고 학부모도 같이 참여시키고 마을까지 같이 참여할 때 그것들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천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실현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자세히 보라는데 그 한쪽에 핀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못 보셨죠? 네. 저는 봤습니다. 네. 팀 리더십 학교 조직 진단은 저희가 동료 교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성장 시스템을 학교가 구성하지 못하면 구축하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소진을 경험하고 과거에 붙잡히기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교사의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어서 미래 교육의 틀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학생 성공 시대, 교사 성공 시대, 학부모 성공 시대, 학생 성공 시대, 인천 교육 성공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연됩니다 하고 메시지를 아까 드렸더니 두 분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너무 마음이 촉박해지셨나 봐요. 네, 그렇게 이제 지속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김명순 교장 선생님께서 자치와 민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진규 교장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서 학교에 적용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하는 화두는 자치와 민주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사 외에도 학부모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자치와 민주성,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학교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원들 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교사들이 가장 논의를 열띠게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전체 교직원 회의 시간이 아니라 점심 먹을 때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누구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걔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자리를 만들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봐요 라는 형식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치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상호 교원들 간의 공동체성과 상호 신뢰가 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들이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학교 분위기에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온라인 채팅방에 한 1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또 종합 토론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이강국 장학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는 그럼 자치와 민주성을 위해서 학교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로 좀 확장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 장학사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엄마을이 덜 보는 교육안전망 사업,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공모사업 혁신 운영제를 기획해서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학교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청 자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광국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거든요. 20분의 발표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를 잠깐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혁신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이따가 30분의 토론 시간이 확보되는 것, 그래서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온라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의 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부터 제가 2.5배속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에서 0.5배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학교 자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죠. 마찬가지로 교육청 자치라는 개념을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좀 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앞서 두 분의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학교 자치에 기반한 팀 리더십이나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이러한 학교들을 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교육청이 학교 자치를 강조한다면 교육청도 교육청 자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혁신을 다시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제도로서의 교육 자치가 법령상 제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령이 바뀌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문화로서부터 우리가 학교 자치를 구현해 나가자 하는 부분과 교육청 자치를 통한 진정한 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성천 선생님께서 제시한 즐거운 학교에서 나온 학교 자치라는 책에 현재 학교의 모습, 선생님들의 모습을 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편한 것과 불편한 것, 당연히 편한 것을 우리는 찾죠. 타율과 자율, 당연히 우리는 자율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편한 타율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노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이런 느낌.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자유를 선택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불편한 자유를 선택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10월에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이 안전했지만 매우 불편했던 자리였습니다. 자리가 비좁아서요. 그런데 4시간 반 동안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가 광장토론의 1회 기획자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전임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 딸이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자전거 안전교육 제안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 직후 제가 이 광장토론의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교장 선생님과도 같이 진행했던 찾아가는 학교 지원 이야기 마당입니다.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제대로 학교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불편한 자유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습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자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광장토론회에서의 스스로의 참여, 그 다음에 내가 교육청 장학사로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즐거움과 열정, 신명 이런 것들로서 이제 재미가 구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가 생각을 해보면 심신이 건강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할 때, 마지막으로 신뢰와 관계성이 친구와 동료 사이에 형성되었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걸림돌로의 의미로서는 재미있는 학교는 과연 가능할까? 이슈 경쟁 교육, 성과주의 문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끝없이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는 학교를 불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로서의 자치와 민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행 법령들이요. 한 300개가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교육 자치를 가로막는 법령들이. 그다음에
각종 행정 업무가 증가되는 이런 양상들. 그러나 디딤돌의 측면에서는 이 재미있는 학교를 문화로부터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을 다시 정의 내리고 문화로서의 학교 자치를 구현하고 과연 교육청 자치를 통한 학교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고해 보는 것, 혁신의 재개념화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구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매우 고마웠을지도 몰라요. 다시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들을 만들어준 어떤 백신의 역할을 했었을까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 보면 이야기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되게 서정적인 가사와 음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대학 시험 때 밤을 지새워서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간디학교 교과의 첫 부분을 보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요새 아이들은 꿈꿀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되게 당황스러운 노래 가사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총체적으로 생각하든지 내 몸의 각 기관이 만약 인격이 있다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높은 베개를 자면 허리 디스크가 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아플 때 하여튼 조율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강제보충 야자가 지금은 사교육이 중용되는 데 쓰이고 있는 강제보충 야자를 폐지하는 활동이 학원 사교육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되게 슬픕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긍정적을 찾아본다든지 예전보다 무감각해진 것에 대해서 다시 예민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이라고 공식 문건에는 표기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 학생 자살이 역시 OECD 국가 기준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들 그다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 또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 직면해보는 것도 지금 이제 참사의 상황에서 다시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혁신, 혁신학교, 혁신기업, 혁신기술, 모바일 혁신, 혁신도시, 혁신 이렇게 헉헉대는 혁신의 양상들 속에서 지금까지 혁신이라고 정의내렸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즉 혁신을 혁신하는 것 이것이 혁신의 재개념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혁신인가? 헌신, 희생, 고생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만 혁신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교직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성실한 근무를 하루 8시간만 하는 것도 혁신 아닐까? 불필요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크 해야지, 파업해야지 하는 생각도 혁신 아닙니까? 옛것 우리는 AI와 메타버스를 강조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혁신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로서 학교 자치를 구현한다 할 때 학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을 필요로 해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있죠. 학생 위에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학교의 주인 학생 아닙니까라고 당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교 구성원, 선생님, 교직원님, 또 조리종사원 선생님들 수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OECD 미래학교 교육의 4가지 시나리오에 보면 스쿨링 익스텐디드 에듀케이션 아웃소 영어는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확대, 교육 아웃소싱, 학습법으로서의 학교, 삶의 일부로서의 학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하나의 개념이 교사의 역할 변화라는 언급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아까 김진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는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및 학급 운영 전념 여건 조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게 수업 및 학급 운영 및 상담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생활교육 지금은 공식 명칭이 수업 상담 학급 운영 생활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업무 정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방과 후 돌봄 뭐 이런 많은 어떤 것들 과연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학교 지원 이야기 마당을 통해서 학교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더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이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원하는 것과 학교가 원하는 것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 하는 고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자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홍석헌 선생님께서는 교육 자치 시 학교 자치의 과제라는 문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걸 고스란히 학교라는 말 대신에 교육청으로 바꿔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교육청 공동체 구성원이 장학사, 교육용사, 판교사, 중부관, 팀장, 과장, 국장, 분장, 교육감 등이 자율교육의 자주성의 근거에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과 규제를 갖다는 교육력을 향해 행복한 교육을 조성하는 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모습이 다 그런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김성천 선생님의 교육자치시대 교육청 역할이라고 하는 문건에 이게 있었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모습이 교육청 구성원들은 그럼 전학공 하고 있어? 그럼 교육청 구성원 간 협력은 잘 되고 있어? 핑퐁학 한마기 문화 있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 있어? 관행과 격려 우선점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 전문가야? 그다음에 플랫폼 네트워크 역할, 총체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저는 굉장히 이 문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교육청 현직에 몸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자성과 성찰이 많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노인 경우에는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이 재미있는 학교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와 민주의 교육공동체가 우리 세션 명이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제 한 30여 분 남짓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겠지만, 자치라는 게 스스로 다스리다라는 거고 민주라는 게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라면 목적을 같이 하는 유기적 통일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교육의 정의가 진정한 행복 참된 무엇이든 간에 교육 조직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의 의미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교육청이라면 교육청은 곧 학교 지원청인 겁니다. 학교 지원하라고 있는 것이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성원들, 아까 이제 자치라고 하는 게 스스로 다스리는 거고 민주가 구성원이 주인인 거니까, 그러려면 막연하게 교육청이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교육청 직원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상상하는, 깨어있는, 실천하는 교육청 혹은 교육청 직원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측면에서 또 지원하는 이라는 이제 것을 좀 넣어왔는데요. 기획의 창의성, 의사결정의 민주화, 상호 연관 연대성, 그다음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학교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학교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는 만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청 직원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이 진정한 배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학교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의례적 관행적 사업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여전히 혁신교육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깨어있는 이라는 지점에서는 교육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교육청 직원의 측면에서 교육청 직종 내에서도 협의체 구성을 전학공이든 동아리든 뭐 협의회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팀, 부서, 기관 등 소속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정착과 민주적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령이 목소리를 못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송구한데, 법령상에서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존재가 법령에 그러니까 교육청의 대표로 돼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뭐 국회의원이 뭐 기관이다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교육감 이 세 글자가 기관으로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그 기관인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라고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치를 일궈나가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실천하는 이라는 측면에서는 핑퐁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교육청 직원의 측면에서 공동의 협력, 협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느 한 학교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문제가 결코 어느 한 부서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번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서, 소방서, 뭐 구청 어디든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모두의 소관인 겁니다. 퍼센트가 몇 퍼센트, 비중이 몇 퍼센트 일망정.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협업과 협력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 창구도 많이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이라는 측면에서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학교 지원에서 공모 사업을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 형태를 더 이상 이제 지속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자율에 기반해서 총액으로 이거를 배부를 하고, 예산 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성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학교 희망 사업의 운영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계획,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교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학교 지원을 한다면 학교 자체가 살아 숨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출처 및 참고 문헌 참고해 주시고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박노해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강국 장학사님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PPT를 준비하시냐고 굉장히 오래 걸리셨는데 혼자 또 거기 가 계세요. 그러셨는데 이거를
종합 토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어떤 민주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랩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몇 배속 갑자기 빨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 이제 종합 토론을 위해서 토론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3분 뒤에 종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종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 좋은 날에 단풍도 안 보러 가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고 혹시 뭐 특정하게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혀주시면 발제자분께서 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수의 의견 좀 듣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렇게 의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자리에는 발제해주신 발표자분들이 계신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자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체감하실 때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질문뿐만 아니라 보조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더 이야기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국 장학사님께서 정말 속사포로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시간 알차게 질문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질문 말고 들으시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다 아니면 또 여기 자리에 계산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계시는데요. 그런 또 의견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네. 두 분 교장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장 저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장 이지훈입니다. 네, 두 분 교장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당장 올 연말에 교육 비전 세울 때 저희 학교가 당장 어떤 점을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꼭 우리 쌤들께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국 장학사님 그 설명 PPT 중에서 교장실 모습은 이제 저희 서흥초등학교에 오셨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장학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오셔서 이제 한 2시간 남짓 계시는 시간 동안 이제 관련 부서랑 다 전화하시고 시원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저희 서흥초등학교가 모셨던 그 이유는 우리 스님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쌤들의 업무 쌤들과 함께 그 교육 활동하고 있는 다른 학교 교직원들 지원하는 인력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직원 숫자가 10이라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하시는 분들이 한 6분, 한 4분 정도는 그 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인력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교직원 다모임 할 때도 참 이분들 참석을 잘 하지 않으시지만 막상 한번 그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은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본인들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조하는 그런 인력들이 아니라 각각 다른 전문성으로 학생 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존중과 배려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이런 그 대화를 이끌어내고 다모임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리더십에 있어서 이런 이제 학생 교육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를 받고 싶어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라 같이 그 보조 같이 학생 교육을 같이 행동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하신 이분들을 어떻게 의사소통에 참여시키고 또 이분들과 함께 그 교육을 소통하고 만들어 가야 될지 학교에서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말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동암중학교 이야기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직원 전체 다 모임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리사 선생님도 바쁘시고, 그리고 사실은 거의 의제가 교육에 관한 거다 보니까 교사들 모임에 국한되기가 쉬워서 동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그 학년의 아이들과 교육과정 운영과 이런 것 등을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그 우리 학교 교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은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호칭이 다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도 지나갈 때 아이들을 마주 대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호칭이 애매할 수 있고 아저씨 뭐 형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그 아이들을 순간순간 대할 때 아이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싸우고 있다거나 이럴 때 얘들아 싸우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기 위해서 모두 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도록 저희가 전체 워크숍에서 약속을 했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와 수업을 하지 않고 지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무대에 서면 배우가 공연은 하지만 스태프들이 세팅을 잘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협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랑 실무사 선생님들이랑 청소하시는 분이랑 영양사 선생님이랑 이런 그 행정실 팀들은 그 저희 학교는 교육환경 입금이라는 전학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2주에 한 번씩 모이면 교육환경 입금이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차도 마시면서 학교 주변 환경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각 그 어디 환경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부평구청에 뭘 요구할 건지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속감을 많이 잘 느끼고 계시고 그런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을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조리사 선생님들이 파업이 있었어요. 파업을 2년 전에 나간다고 하니까 남자 아이들이어서 왜 우리 밥을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서 이것을 항상 교육적으로 좀 푸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회에서 의논해서 이걸 수업과 연계해서 합법적인 파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했는데 국어과 선생님하고 사회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겠다고 했고 수업에서 이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을 정당하게 행위하고 있고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어머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자기 권리를 잘 찾아가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키우고 있다는 것을 수업을 하고 그분들이 이틀을 밥을 안 해서 대체식을 주게 된 애들이 이제 불만이 있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 조리사 선생님들 파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치회에서 가서 이분들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막 우셨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가서 단체 행동하고 하루만 참여하고 모셔서 또 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따뜻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조리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시고 아이들도 항상 이렇게 엄지척으로 밥 마신다고 메시지 전달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된 그때의 경험으로 특히 굉장히 유대감이 있고 그 실무사 선생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왜 나한테 전문적인 일을 안 주고 허드렛 일을 주냐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허드렛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게 전문성이지 허드렛 일이 아니다. 사실은 교장도 허드렛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전학공으로 저희가 좀 극복했다는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랑 똑같습니다. 동암중학교랑. 그 전학공 저희는 요번에 처음 외부 전학공을 행정실에 계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교직원 선생님들 말고 교육 지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전학공이 외부 나가서 활동도 진행을 합니다. 나가셔서 바깥에 다른 보리밥 보고 와서 얘기해서 학교 안에 아까 밀과 보리가 자라는 같이 만들고요. 농사 짓고 그러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의 전학공에 교장이 같이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희 선생님 전학공 직접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산초등학교 교사 김문희입니다. 저희는 1년간 교사 전학공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3월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조직 진단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좀 낙례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직 진단? 조직 진단에서 성과를 내서 뭔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도 아닌데 조직 진단 후 그다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전학공 이런 것도 추천해 주셔서 같이 거기 가서 연수도 듣고 경기도의 혁신학교의 이제 사례도 듣고 또 같이 실천을 해보면서 아 우리 학교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조직 진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학공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처음 모이는 것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걸 모이게 할까? 이것이 저는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각계 전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실 교장 선생님이 다 모여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압, 점에 약간의 강요 이런 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작을 하였고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냥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까 전에 계속 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리적 안정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떤 실수를 말을 해도 그것을 언젠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 이런 관리자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위해서 이런 전학공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조직 진단을 저희도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쭉 모여서 조직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리더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각 학년별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한 달 모였을 때는 그렇게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오늘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서로 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전학공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년차 되는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알찬 주제로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뭐 매년 학교의 구성원들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계속 이런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교사들의 전학공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는 잘하는데 그러나 아직 교직원까지는 저희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아직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조금 약간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다 같은 한 배를 탄 가족이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계속 무조건 모이는 것은 교원이 아니라 교직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꼭 한마디씩 하게 발언을 할 수 있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복도에서 만나고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요. 또 저는 교장 선생님께 가장 조금 좋았던 점은
존엄과 한대입니다. 저희가 교사들 또는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처음에 3월 달에 오거나 2월에 새로 오셨을 때 그냥 인사하고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다 꽃다발을 손수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이분들을 정말 반갑게 맞이한다라는 기분이 들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면은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대 받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꽃다발로서 환대를 해주니 그분들도 더 학교 일에 좀 참여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계산초등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치나 민주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원을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 일반직분들이나 교육공무직분들 같은 다른 직종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공동체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잘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것에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전학공으로 풀어질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조리호 중사원분들의 어떤 총파업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교과 시간에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약간 숟가락 하나 얹어서 제 자랑을 해보자면 저는 작년에 중3 부장이었는데 저희 아이들 졸업식 할 때 마지막 날에 대부분 졸업식 때는 여태까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라고 문집에도 선생님들한테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눈에 띄지 않는 노동의 어떤 흔적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리 종사원분들이나 뭐 지킴이 선생님들, 그다음에 청소 여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 아이들이 포스트잇으로 다 이제 써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졸업 전날에 이제 마지막 날 급식을 먹을 때 아이들이 줄지어서서 3년 동안 밥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약간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이든 사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교육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질문을 조금 하나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광우 작사님께서 답을 되게 빨리빨리 하셔서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 되게 빨리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것들이 불편한 자료 영역인 건지 아니면 편한 자료 영역인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자체 관점, 학교 자체 관점에서 찾아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좀 질문이 들어서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번만 더. 설명 더 드리면요. 아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불편한 자료 영역인 건지 편한 자료 아니면 편한 타료 영역인 건지 좀 필요하고 궁금하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 관점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 또 다른 고민이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건지 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던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귀까지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도 아까 그 찾아가는 학교 지원 이야기마당에서 나온 37개의 그 학교 현장의 이야기들에 관한 내용들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끝나더라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그 말씀을 제가 좀 깊이 있게 전해 듣고 실제 교육청 정책 추진에 좀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따가 개인적으로 꼭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크게 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기 싫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니네들이 다 해줘 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혁신교육 측면에서 필요해,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 찾아가는 학교 지원 이야기 마당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자가 많을 거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근데 막상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전자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선생님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 학교와 이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 이것이 무슨 시민단체의 도모도 아니었고 교육청의 관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내용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가로막힌 지점이, 절대 어느 교육,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대 어느 교육청 한 부서가 이거를 해낼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교원 말고도 여러 이제 노동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례로 들더라도 지금 1수업 2교사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2교사라고 했을 때는 두 분 다 정규직 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어지만 사실은 한 분은 노동자도 아닌 초단기 근로자 분들이시잖아요. 체험학습조차 지원하실 수 없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기초학력 저하의 상황에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역할이 정말로 큽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와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안전지도까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법령들이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들이 부서 차원에서는 가로막혀 있는데 전체로 조망을 해서 살펴보면 뚫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각 부서가 우선 가치나 철학적으로는 내가 조금만 발이 걸쳐 있어도 이른바 방관자 효과가 아니라 이건 내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그 강물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좀 이제 자세히 여러 건들 예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 부서 간 어떤 그런 협업, 이런 체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뚫고 나가고자 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예. 질문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저희 시간은 3시간 됐는데요. 혹시 질문을, 정말 마지막 저는 이 질문 꼭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는 질문이 아직 안 올라와서 혹시 채팅창에도 질문이 더 없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밖에서 웅성웅성하니까 마음도 이제 정리도 돼가고 다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교직에서 공동체성과 관련된 구절을 읽다가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요거를 딱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선생님들의 마지막 한마디씩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위로를 얻고 교직을 유지할 동력을 얻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학생들은 교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권리가 있다. 학생을 보며 학교의 억압을 견디는 것은 자식을 위해 무조건 참고 견디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모종의 보상을 바라게 된다. 좋은 교사는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와 국가의 지원과 함께 가르치는 일의 고단함과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힘이 되어줄 동료를 필요로 한다. 네. 오늘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 짧게 정리 발언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여야 지금의 이 학교 변화의 시대에 맞는 학교의 미래상을 그려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럴 줄 알고 저 적어왔습니다. 모든 정책은 그 시대에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혁신학교 정책도 그 시대에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했다면 새로운 방법론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저희가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혁신 교육이 공격적 전개가 저희에게 필요하다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이므로 느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든 우리의 교육이든
진실과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의 도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온오프 참석자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가 문자 메시지로 발송이 될 텐데요. 그때 꼭 의견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자치와 민주의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혁신교육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학교 문화를 가꿔야 할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발제자분들과 온오프라인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